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뭐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단체죠. 여기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장을 날려버렸습니다. 야, 저는 경고장이라도 아주 저는 강력한 경고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냐? 바로 이거예요. OECD 한국 성장률 하향 조정폭 마이너스 0.2%포인트입니다. 마이너스 0.2%포인트 이렇게 줄인 게 뭐 큰 대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, 이게 당초에 OECD가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전망한 것에 비하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하향 조정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. 여러분 보세요. 지금 2022년 6월에는요.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.5%로 잡았습니다. 그러던 것이 9월에 마이너스 0.3%포인트 낮춰서 2.2% 잡았고요. 11월에는 또 같이 마이너스 0.4%포인트 낮춰서 1.8%로 잡았습니다. 급기야 올해 3월에는 또 0.2%포인트를 낮춰서 지금 1.6%로 잡았습니다. 그러면 지금 몇 번째를 낮춘 거예요? 3번이나 하향 조정했잖아요. 3번이나. 그죠? 이것은 여러분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빠진다는 얘기예요. 굉장히 나빠진다는 얘기. 여기에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. 이 세계 경제 성장률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세계 경제 성장률은요. 2022년 6월에 2.8% 성장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러다가 9월에 2.2%, 11월에 2.2%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번 3월에는 거꾸로 2.6%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0.4%포인트를 올렸습니다. 다시 말해서 세계 경제는 올라가는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1.6%로 낮췄어요. 이거 괜찮을까요? 이것은요. OECD가 대한민국을 보고 너네 위험해 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저는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만큼 말입니다. 지금 우리 사회에는요. 해외에서 볼 때도 세계 경제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우리만 유독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. 아마도 이렇게 전망한 것은요. 뭐 수출이 진짜 엉망이잖아요. 지금 뭐 무역 적자가 갈수록 커진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고 내수도 제대로 회복되는 어떤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. 게다가 중국에 리오프닝을 했다고 하는데 그 효과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. 전 세계는 금융위기라는 또 불안감에 쌓여 있고요. 그러니 대한민국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이 지금 쉽게 말하면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모두들 한결같이 말입니다.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죠. 1.6%라는 경제성장률은요. 위험수치입니다. 위험수치. 우리 정부도 1.6%, 한국은행도 1.6%지만 이 수치 자체는 굉장히 위험수치입니다. 문제는 여러분 이게 OECD만 이렇게 대한민국의 성장률을 하향 평준화하지 않습니다. 문제는 다른 국제기관들도 똑같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나마 덜 다운시켰습니다. IMF 국제통화기금은 보세요. 국제통화기금은 0.3%포인트나 낮췄죠. 굉장히 많이 낮췄습니다. 아시아개발은행은 더합니다. ADB 여기는요 0.8%포인트를 확 낮췄습니다. 진짜 심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? 결국 말입니다. 1.5%까지 내려간다면 대한민국의 성장률은 역대급이 되는 역대급이. 그 정도로 말입니다. 대한민국의 성장률에 대해서 위험하다. 국제기관들이 똑같이 하나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과감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해주면 국회에서 싸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.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뭐 협치를 한다고 지금 기다리다가는요 경제가 망가지고 말 겁니다.
지금 이 상태라면 망가지고도 만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요.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. 지금 말입니다. 제일 심각한 건 피치예요. 피치는 국가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그런 신용평가기관이잖아요. 그런데 올해 경제 성장률을 1.2%로 잡았습니다. 물론 노무라 정권이 하나 있습니다. 마이너스 0.6%를 잡고 있는 아주 최악의 경제 성장률 지표를 제시하는 곳이 있지만 지금까지 노무라 정권 외에 가장 낮게 제시한 게 피치예요. 피치가 1.2% 제시했다는 건 여러분 이거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되기도 할 겁니다. 대한민국이 올해는 제발 성장을 높여야 돼요. 정부가 이야기하는 게 1.6%고 한국은행도 1.6%거든요. 그런데 점점 지금 아시아개발은행도 1.5%고요. 현대경제연구원은 그나마 1.8% 높게 보고 있습니다. KDI도 1.8% 높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요. 이 가중평균을 해보면 1.5%대에 머뭅니다. 1.5%대에. 그러면 1.5%라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 우리 성장률에서 보면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.8% 성장했거든요. 그때가 위기라고 했습니다. 만약에 올해 1.5%를 성장하면 올해를 위기라고 이야기할 겁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 말입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우하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. 다시 말해서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. 국제기관들이 많이 낮추고 있고요. 또 우리나라 경제기관들도 많이 낮추고 있어요. 그런 것을 감안을 해보면 올해 성장률은 진짜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. 사실 정부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 경기 둔화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경기 둔화라는 표현, 이 표현은 굉장히 정제된 표현입니다. 지금 사실 현장 경기를 바라보고 있으면 경기 침체나 다름없거든요. 그런데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진다는 것, 그게 현실이 될 겁니다. 지금 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두렵기도 합니다.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. 지금 그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잖아요.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. 지금 이대로라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지금 성장률을 보고 있으면요. OECD까지도 이 정도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가 리세션의 어떤 방향을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. 항상 여러분 시장은 조심하시고 조심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지표들 때문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 조심은 잊지 마시고요. 또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